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 알기라는 학습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5쪽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 삼권 분립이란. 세 번째, 상권 분립의 사례 찾기. 자, 교과서 65쪽이 되겠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학습을 하다 보면 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권력이 한 사람으로 집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역사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다. 짐은 곧 국가다. 그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려고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며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갔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다.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 연회를 즐기면서 세금을 낭비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루이 14세의 결정을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졌고 궁전을 짓는 공사에 동원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도 했다. 자, 어떻게 동영상 잘 시청했나요? 루이 14세가 왕이었을 때 프랑스 국민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나요?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려고 동원되었던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루이 14세 왕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누구도 왕의 결정을 말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교과서 6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권력을 한 사람이 독점으로 사용하거나 권한을 가진다면 아무도 그 권한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혹은 그 기관이 마음대로 그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겠죠. 아마 아나무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주주의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다 권력을 분립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법부,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든다. 정부, 행정부,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한다. 법원, 사법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자, 어떻게 동영상을 잘 시청했나요? 자, 국회, 입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까? 네,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겠죠.
또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 또는 사법부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죠?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국회 그리고 정부, 법원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낱말에 동그라미를 쳐 봅시다. 어떤 낱말이었죠? 네, 맞습니다.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이 되겠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 정부는 그 법에 따라서 국가 살림을 하는 기관, 그리고 법원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66쪽 아래 지문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분립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이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다. 우리가 6학년 들어서 1단원을 배울 때 군인들이 권력을 독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군인들을 통제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국가 기관은 이렇게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세 개의 큰 기관이 갖고 있고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교과서 67쪽에는 삼권 분립의 사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 사례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즉 사법부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이는 정부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법원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 제청. XX 법원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이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금혼법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이 위헌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심판, 그 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그리고 기간쟁의 심판 등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어떤 기간을 견제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법원이 이 법률을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청와대 국회 법률안 거부권 검토라는 제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땡땡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 제53조 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이 법률안에 대해서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좀 더 심의를 하고 더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비로소 가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의가 있을 때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국회 국정감사 시작이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회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살펴보는 활동이다. 이것은 이 지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67쪽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 나, 다, 라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회 수업을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특히 국가의 권력은 더더욱 그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